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 2020년도 1, 2회를 통합으로 이렇게 필기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 1, 2회 통합시험, 회로이론, 산업기사 문제를 같이 보시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1번을 보시죠. 임피던스는 5√3 플러스 J5옴인 세 개의 임피던스를 Y결선에서, 이렇게 Y결선 했답니다. 이렇게 Y결선 했는데, 요 하나의 임피던스가 5√3 플러스 J5 그런 얘기죠. Y결선에서 성간전압을, 요 성간전압을 250V를 주었습니다. 250V의 성간전압을 주고 전원에 연결했다. 소비되는 유전력은 약 몇 와트인가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각각의 임피던스에서는데요, 소비 전력을 물어보면 삼상 전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3, I 잣은 R하면 되죠. 당연히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에 의해서도 구할 수 있겠죠? 이때는 성간전압 선전류거든요. 이때는요, 요 상전류를 구해서 한 대의 상전류의 R, 그것이 몇 대 있습니까? 3개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상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자, 요 놈을 구합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입니까? 250을 루트 3으로 나눈 게 이게 상전압입니다. 그래서 상전류는요, 상전류입니다. 상전류를 구해야 되죠. 상전류는 상전압을 250 루트 3으로 나눈 상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누면 됩니다. 임피던스로 나눈다. 5 루트 3 바로 하겠습니다. 루트 5 루트 3의 제곱이죠. 임피던스 크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5의 제곱하면 되겠죠. 얘의 제곱에 R입니다. 5 루트 3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는 상전압이 돼야 되고요. 얘는 임피던스 크기죠. 그래서 상전류는 어떻게 구해요? 임피던스분의 상전압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계산기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산기로 정리하면 5412.65죠. 5412.65, 12.65, 약 5413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보죠.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스위치 S를 T 이꼴이 0에서 닫았을 때 L에 걸리는 전압이 100V, 전류는 DT분의 DI는 400이다. L의 값은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패러데이 법칙에 보면 전압은요, DT분의 D파이라는 요 기본식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전압은 뭐예요? 자속이 10에 나면 전압이거든요. 자, 여러분, 파이는 뭡니까? 파이는 LI죠. 파이는 뭐다? LI입니다. 그러면 L, DT분의 DI라는 식까지로 우리는 유도해낼 수 있고, 지금 문제에서 L에 걸리는 전압이 100이랍니다. 100은 지금 D꼴이 0을 닫았을 때 L의 전압은 100이거든요. 전류는요, 400이라고 그랬죠? L 곱하기 40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L 값은 얼마입니까? 0.25죠. 그래서 4분의 1, 0.25를 답으로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 보죠. 그림과 같은 회로를 주고 R1, 여기 R1이 있습니다. 그죠? R1의 저항에 R, 크기 R인 가변 저항에 연결된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전류를, 여기 흐르는 전류입니다. 이 전류를 최소로 하기 위한 R2옴은 그랬거든요. 이 R2옴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시죠. 이 전체가 R인데 얘가 R2면 얘는요, R-R2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를 등가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R1이 있고요. 여기에 두 개가 병렬로 돼 있다는 것을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요 R2와 여기 위에 있는 R-R2가 병렬로 돼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요 전류가 여기 와서는요, 요 전류가 나눠가지 않습니까? 그럼 요 점에서 위에 것과 아래 것은 뭐다? 병렬이다. 자, 여러분들, 요 전류값이 최소가 되려면 얘 저항은요, 최대가 돼야 됩니다. 저항이 가장 큰 게 좋죠. 가장 클 때를 우리는 구해보는 건데요. 얘는 자체두고 얘만 보겠습니다. 얘는 고정이고 얘를
두 놈을 가변합니다. 이 R2를 가변시켰을 때 가장 큰 전압이 저항값이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병렬 합성합니다. 분모는 더하고 R2 플러스 R 마이너스 병렬은 어떻게 해요? 분모는 더하고 분자는 곱하고죠. R2에 R 마이너스 R2.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요 값이 합성장인데요. 이 합성장을 뭐에 대해서 우리는 미분해서 이 R2가 가변하지 않습니까? R2에 대해서 미분해서 뭐가 되는 값? 0이 되는 값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얘를 곱해주면요. R2의 제곱입니다. 마이너스죠. 그러면 2차 방정식꼴인데 얘는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 틀림없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여기거든요. 마이너스. 포물선 함수인데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에서 여러분들 기울기가 가장 높은 점은 기울기가 0인 점이거든요. 기울기가 0인 점을 미분시켜갖고 0을 놓으면 그 기울기가 0인 그 점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놓으면 얘는 없어지고 여러분들 지금 R2에 대해서 하거든요. 이 R2를 가변시키는 거거든요. 양변은 R로 곱해주면 양변을 R로 곱해주면요. 이 R은 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만 우리가 정리를 하면 dR2, d 이것은요. R에 R2 곱해주고요. 마이너스 R2의 제곱인데요. R2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1이 되죠. R 마이너스 이 앞으로 나가면요. 이 R2가 0이 되는 값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같아야 되니까는 R2는 뭐예요? 2분의 R이죠. 그래서 2분의 R이 답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딱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가장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면 뭐다? 같을 때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답은 2번, 2분의 R입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4번을 봅니다. 그림과 같은 다음과 같은 요리에서 VA, VB, VC를 평형 삼상전압이라고 할 때 V 제로값입니다. 여러분 평형이 뭡니까? 대칭 회로죠. 그림과 같은 평형 삼상이다 그러면 A상 전압과 B상의 전압과 C상의 전압이 크기가 어쩌다는 거예요. 크기가 같고 위상이 120도 똑같이 이게 유상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를 합하면요. 일단 얘부터 합해 볼까요? 여기서 와 같이 해서 만나는 점을 이어봤습니다. 그 이으면 얘와 얘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상의 합은 뭐다? 0이다. 자, 다음 문제 보죠. 9옴과 3옴 저항 6개를 그림과 같이 연결했습니다. A와 B 사이 합성저항을 그랬거든요. 딱 보면 딱 눈에 안 들어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요 저항이 없는 점은 이건 다 A점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A점하고 똑같아요. 그럼 요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편의상 뭐 C라고 정해 보겠습니다. 요 점은 편의상 D라고 정해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A점이 있습니다. 요거를 A점으로 놓겠어요. A점. 그 다음에 여기를 B점으로 놓겠습니다. 여기를 C점으로 놓겠습니다. 자, A와 B 사이는 뭐가 있어요? 9가 있습니다. 9옴입니다. 또 B와 C 사이에도 뭐가 있어요? 9가 있죠. 또 C와 A 사이입니다. 이거는 다 A예요. A 사이에 9가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내부에다가 D점을 놓겠습니다. 자, D점을 놓으면 D점입니다. 자, D점을 놓으면 A점과 D점, B와 D점, C와 D점 사이도 다 뭐가 있어요? 3옴이 있는 것입니다. 3옴이 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뭐 이건 소문자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소문자로 놓고, 자, 우리는 A와 B점 사이를 보려면 이 9옴을 델타를 Y로 등가 변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기존에 3이 있고요. 기존에 3이 있고, 요 9를 등가 변환하면요. 3이 되겠죠. 이건 A점입니다. 요 중성점이 있고요. 자, 여기에 또 기존에 있는 3과 요 9를 등가 변환하면 3이 되죠. 요가 B가 됩니다.
C점은요, 뭐 있겠죠. 뭐 요 똑같은 게 있냐, 여기에다 이렇게 놓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A와 B 사이에 합성장이거든요. 그럼 요 C는 의미가 없습니다. 뭐 전류가 흐르지가 않거든요. 1이 흐른다면 3과 3이 병렬이면 얘는 1점이죠. 3과 3은 1.5입니다. 그러면 A와 B 사이에는 1.5와 1.5는 직렬이 되죠. 그래서 3이 되는 것입니다. 3이다. 같이 해서 정리됩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전달함수는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전달함수를 물어보면 항상 S함수로 대답합니다. 그러면 R1, R2는 자체되고 요 C는요. CS분의 1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입력분의 요거 입력이죠. R1 플러스 R2 플러스 CS분의 1 요게 입력에 해당하는 거예요. 입력 임피던스에 해당하는 거죠. 출력은요. R2 플러스 CS분의 1이 이게 전달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분자분모에다가 똑같이 CS를 곱해주겠습니다. 분자분모에다 CS를 곱해주면 R1에다는요 CS 곱해주면 R1 CS고요. R2가 있으면 R2에다 CS고요. CS 곱해주면 약분되죠, 그죠? 여기는요 R2 CS 곱해주면 1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R1 R2 CS, R1 CS 플러스 1분의, 뭐 여기 있지 않습니까? 분의 R2 CS 플러스 1이 되는 3번을 답으로 한다. 다음 문제 보죠.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5옴에 흐르는 전류 I를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요 5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전원이 두 개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충첩의 정리를 이용해야 되겠죠. 먼저 10V만 있다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나머지 요 5V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쇼트 시키면 되죠. 자, 그러면 10V가 있을 때 쇼트 시키고 나면 여기서 나오는 전류는요, 요 단락된 회로가 있으면 이 모든 전류는 어디로 갑니까? 단락된 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10옴에 의한 I는 없다입니다. 요 I는 없어요. I로 흐르는 전류는 다 모든 전류는 단락된 대로 간다는 거죠. 자, 다음에 5V만 있다고 가정해 놓고 보는 거예요. 자, 이놈을 우리는 쇼트 시켜놓고 보면 요 5V에서 나오는 전류를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쇼트 났고 전전류 나오는 전류를 알아야 하는데 얘는 뭐예요? 병렬이죠. 자, 병렬 합성합니다. 10 플러스 5 분모는 더하고 분자는 곱하기 해야죠. 분모는 더하고 분모는 더합니다. 분모는 10 플러스 5 10 곱하기 5가 합성장입니다. 합성장분의 5 얘가 전전류죠. 전전류 중에 어디로 흐르는 거예요? 5로 흐르는 것은요. 두 놈 더해서 상대방치 해주면 되죠. 두 놈 더해서 상대방치가 뭐예요? 5의 상대방은 10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이렇게 약분됩니까? 50분의 50입니다. 그래서 1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50분의 50 1이다. 답은 1이 되겠네요. 그죠? 답은 1이다. 여러분들 단락된 회로가 있으면 모든 전류는 어디로 간다? 단락회로로 흐른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전류의 대칭분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I0, I1, I2 일 때 삼상전류 중 A상의 전류 크기는 몇 암페어냐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이런 것 한번 보면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영상전류는 어떻게 구합니까? IA 각상에 있는 B, IC인데요. 각상 전류를 어떻게 합니까? 3분의 1을 해서 구하지 않습니까? 정상은 어떻게 구해요? 3분의 1에 IA, A, IB, A제곱 IC죠. 역상은요. 3분의 1에 IA에 플러스 A제곱 IB 플러스 AIC. 요것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면 A를 구하라고 하면 이러면 다 더해버립니다. 다 더해버리면 3분의 1 I, 3분의 1 I 다 더하면 얼마예요? IA죠. 주로 더합니다.
I0, I1, I2죠. 그럼 얘네들은 왜 안 해요? 1 더하기 A 더하기 A제곱은 0이거든요. 1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는 다 0이니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고루 IA를 구하라고 하면 얘네들 다 더해버리면 되겠죠. 마이너스 2 플러스 J4 I0 정상은요. 플러스 6 마이너스 J5 플러스 8 플러스 J10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서 우리는 얘 값을 보면 12 플러스 J9입니다. 얘는요 12 요거 해서 얘와 얘는 14니까 하면 12 플러스 J 얘는 14에서 5를 빼니까 9죠. 13 플러스 J9 루트 12의 제곱 플러스 9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144에다가 9, 81을 더하죠. 225 그러면 15의 제곱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다음 문제 보죠. 9번 되시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VA 또 I, V 복소수로 줬습니다. 그죠? 전류도 복소수일 때 유유전력과 무유전력은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들 복소전력입니다. 네, 복소전력은 전압에다 컨주게이트 곱하기 전류거든요. 그랬을 때 얘는 P 플러스 마이너스 JPR이 될 텐데 플러스인 걸 뭐라고 한다? 진상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치상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놈을 곱해주면 보면 자, 전압이 50 루트 3 마이너스 J50인데 컨주게이트죠. 즉 공액은요 허수만 플러스로 해준다는 얘기죠. 허수만. 전류는요 15 루트 3 플러스 J15입니다. 자, 요거 이제 계산하시죠 뭐. 자,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시면 여기는 실수는 150이 나오고요. 1500이 나오고 마이너스 J 1500 루트 3이 나오죠. 마이너스 J 1500 루트 3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 계산기로 두드리면 2번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수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허수값과 같이 해서 정리를 하십니다. 다음 문제 봅니다. 풀이의 급수. 여러분들 풀이의 급수는 뭡니까? 비정연파를 와 같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풀이의 급수로 표현합니다. 풀이의 급수로 표현했다. 이게 급수죠. 풀이의 급수식입니다. 풀이의 급수로 표현된 외형파 FT가 반파대칭 및 정연대칭일 때 특징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반파대칭 및 정연대칭. 반파대칭이 뭐요 하면 어떠한 비정연파가 있습니다. 얘를 180도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와 같이 되겠죠. 자, 이놈을 X축에서 회전하면 와 같이 됩니다. 그건 얘와 얘는 반파대칭이 됐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얘의 특징은 뭐냐면 요 X점이 만약에 있으면 요놈이 꼭 180도 이동이 되거든요. 180도 이동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놈이 마이너스로 옵니다. 즉 파이 플러스 X가 X에다 180도 이동한 것이 마이너스 쪽으로 왔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됩니다. X점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특징인데 반파입니다. 즉 정연과 요거죠. 여연파와 정연파의 직류분이 있는데 정연파 사인항과 사인항이라고 쓰겠습니다. 요 사인항, 코사인항, 사인항, 코사인항이 있는데 반파거든요. 즉 사인항 홀수항, 홀수에 사인항 홀수항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반만 있다, 뭔만 있다? 홀수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직류항은요, 얘 더하면요, 한 주기 2파를 기준해서 더해서 평균 내면 0이니까 직류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현, 정현 대칭이 뭐요? 정현 대칭은 이러한 외형파가 있으면요. 이 외형파가 그대로 이렇게 회전합니다. 이렇게 회전했습니다. 이게 회전했어요. 이 회전한 놈을 X축으로 이렇게 회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와 얘는 또 공통이거든요. 똑같아서 이건 한 주기를 더해서 평균되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특징만 보면 요 X점이 요리 오거든요. 2파이 마이너스 X가 됩니다. 2파이 마이너스 X점이 마이너스 점으로 오거든요.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요 X가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X를 만족하거든요. 너는 어떻게도 표현합니까? 2파이는 한 주기니까 마이너스 X로도 표현합니다. 자, 이거 특징은 이런 수식이 돼야 된다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정연파니까 사인파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놈을 만족하거든요. 얘와 얘가 공통으로 되려면요, 교집합이죠. 만족하려면 사인항에 뭐만 존재해야 돼요? 사인파가 있어야 되고요. 홀수만 있어야 되죠. 그래서 홀수에 사인항만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홀수에 사인항만 존재입니다. 홀수에 사인항만 존재, 홀수를 뭐라고 한다? 기수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인항은 bn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홀수에 bn의 기수항, 홀수항만 존재한다. 그래서 4번이 답인데요. 그러면 이런 것은 도대체 뭐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게 구형파입니다. 이러한 구형파를 보면요, 이 구형파는요, 얘를 이동해도 이렇게 되겠죠? 얘를 회전해도요, 얘가 되고요, 얘를 X축으로 회전하면 딱 맞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구형파가 반파 정연입니다. 그리고 얘는 뭐만 존재한다고요? 홀수파만 존재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만약에 여기가 1이라면 홀수파만 존재합니다. 파이분의 4라는 여기 놓고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분의 1의 사인 3 오메가 t 플러스 5분의 1의 사인 5 오메가 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7분의 1의 사인 7 오메가, 뭐만 남아요? 1, 3, 5, 7 홀수항이 나온다는 것만 여러분들 유념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죠.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L2에 흐르는 전류 I가 단자전화 V보다 위상이 90도 뒤지기 위한 조건입니다. 오메가는 회로의 각 주파수다 그랬습니다. 자, 조금 보시죠. 뭐 지금 요 I2 전류가 있는데요, 요리 흐르는 전류가, L2에 흐르는 전류가 요 전압 단자전화 V보다, 요 V보다, V에서 나오는 전류는 I1 전류거든요. 90도 뒤지기 위한 조건은 그랬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요 전류를 구해보면 I2는요, 기본적으로 I2는 한번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전류 I1에서 I1이 오는데 두 놈은 병렬이거든요. 그러면 다 합성하면요, R1 더하기 R2에다가 여기는요 J 오메가 L2죠. 자, 요리 흐르는 전류는 상대방 R1입니다. 자, 우리는 이 I1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전전류 I1은 뭐 분의 전체 합성장분의 전압이죠. 그러면 전체 합성장은 J 오메가 L은 직렬로 되어 있고요, 얘는 병렬입니다. J 오메가 L1 플러스 병렬 합성합니다. R1에다가 R2 플러스해서 J 오메가 L2고요. 분모는 곱해줘야죠. 분모는 더하고 분자는 곱하기죠. R2 플러스 J 오메가 L2가 됩니다. 요걸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해야 되겠죠. 자, 얘를 그대로 대입하기 전에 얘를 통분시켜서 봅니다. 얘를 통분해 보면 R1 플러스 R2 플러스 J 오메가 L2. 자, 요놈은 그대로 곱해줍니다. J 오메가 L1, J 오메가 L1에다가 얘를 곱해줍니다. R1 플러스 R2 플러스
j 오메가 L2를 곱해주면 통분이 돼버렸죠. 자, 얘는요. R1, R2죠. R1, R2 플러스 j 오메가 L2의 R1, R2인데요. 자, 이 놈을 그대로 대입해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아이온 전류를 대입하면 말이죠. 그대로 지금 요 놈을 지금 요 분모만 했거든요. 요 분모를 해서 곱해주면 얘는 이게 약분이 됩니다. 얘는 약분이 되고 분모의 분모거든요. 그러면 정리를 해서 보면 아이온 전류가 얘니까 자, 지금 여기서 얘를 곱해줍니다. 자, 얘를 곱해주면 얘를 이렇게 곱해주면 J제곱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오메가 제곱입니다. 오메가 제곱에 L1, L2죠. 요거 L2거든요. L2. 그래서 L1, L2고요. 여기 이제 실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R1 곱하기 R2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플러스 나머지는 얘네들은요. 다 J항입니다. 이거 곱해주면 뭐가 돼요? J항이죠. J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분해입니다. 요 분해 R1V죠. R1의 V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까지 조금 좀 지난하지만 봤는데요. 지금 요 전원 전압에 대해서 얘가 90도 늦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J분의 1이 있다.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90이죠. 얘는 뭐가 같다? 마이너스 90도입니다. J가 나오면 마이너스 J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존의 식에서 이건 J양입니다. 얘만 남겨두면 전압보다 J분의 1. 지금 요 전류 I2는 90도 늦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뭘로만 만들면 돼요? 0으로만 만들어버리면, 실수한 걸 0으로만 만들어버리면 J양만 남거든요, 분모에. 이 분모에 있는 J는 나오면 뭐다? 마이너스 90이죠. 그래서 얘를 0으로 놓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놈을 뭐다? R1 곱하기 R2는 오메가 제곱 L1, L2가 같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R1, R2 곱하기가 오메가 제곱입니다. 오메가 제곱 L1, L2와 같은 것.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 그 병렬인 경우에 분류 전류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전전류 중에. 그 전전류 중에 구하는데 분류 전류를 구해서 유상이 90도 늦다. 그러면 뭐만 남아야 된다? J양만 남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것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RC 직렬회로의 과도에 대한 현상으로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RC 직렬회로는요. 이렇게 되겠죠. RC 직렬이면 전류는요. RC 전류는 R분의 2에 마이너스 RC분의 1T라는 이런 전류를 만약에 RLC 직렬에 직류 전압을 인가하면 이런 전류거든요. 자, 이런 전류입니다. 이런 전류예요. 그래서 0으로 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접선을 그어서 만난 점을 우리는 시정수라고 하고, 이 시정수에서부터 우리는 정상이라고 하고, 정상이 되기 전에는 이제 과도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시정수는 이제 RC 세크인데요. 이 시정수는 뭔 얘기예요? 정상 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RC 값이 작을수록 과도는 적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얘를 보면 RC 값이 클수록 과도 전류는 빨리 사라진다? RC 값이 크면요. 많이 지속되죠. 2번을 봅니다. RC 값이 클수록 과도 전류는 천천히 사라지죠? RC 값이 커버리면요. 이 과도 전류가 천천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얘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정수는 뭐라고요? 정상 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을 말한다. 이렇게 알아두시죠. 다음 문제 봅니다. 용량이 50kVA인 탄산변압기 세대를 델타 계선에서 삼상 운전하는 중 한 대의 변압기에 고장이 생겼습니다. 나머지 두 대의 변압기를 이용하여 V계선 운전하는 경우에 최대 출력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얘기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우리 삼상을 델타 운전 중입니다. 델타 운전 중 한 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두 대를 가지고, 요 두 대를 가지고 V결선에서 이제 V의 삼상을 공급하거든요. 자, 얘가 한 대가 P1, P1, P1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합하면 얼마입니까? 3P1이죠. 한 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공장에 보냈습니다. P1, P1 있어요. 2P1? 근데 V결선에서는 얼마가 출력이 된다? 루트 3P1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한 대가 50이면 50 루트 3만큼 출력하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트 3 P1이다 같이 정리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각상의 전류가 IA 전류, IB 전류, IC 전류일 때 영상분 전류의 순식값은 그랬거든요. 각상 전류를 주고 영상분 전류는, 자, 영상 전류예요. 영상 전류는 3분의 1에 IA, IB, IC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러한 순식값을 우리는 뭘로, 페이저, 즉 극좌표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30은 최대값이니까 IA는 시료값으로 30을 루트 2로 나누면 이게 시료값이거든요.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고. 근데 유상은 0도에 있답니다. 0도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IB는요. 30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는 시료값인데 얘는 유상이 몇 도예요? 마이너스 90도다 그런 얘기예요. C는요. IC는요. 30을 루트 2로 나누는 시료값인데 몇 도에 있다? 플러스 90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페이저도 그려보면, 극정지형으로 그려보면 IA는 얘입니다. IA는 30을 루트 2로 나누는데 0도에 있다는 얘기고요. IB는요. 30을 루트 2로 나누는 건데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IB에 해당합니다. C는요. 플러스 90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들 얘와 얘는 어떻게 됩니까? 두 놈은 상쇄되겠네, 그죠? 상쇄돼서 없어진다.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아예 얘만 남는 거죠. 근데 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식값으로 나타내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최대값은요. 최대값은 30인데 그놈을 얼마로 나눠야 돼요? 3분의 1로 나눠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 10을 3으로 나누면 10 사인 오메가 t만 남죠? 10 사인 오메가 t다. 와 같이 여러분들은 정리를 하셔라 그런 얘기죠.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봅니다. 75번. t함수로 sin t 플러스 2 코사인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그랬거든요. sin 오메가 t 1이 있습니다. 그러면 sin을 라플라스 변환하면요. sa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1입니다. 1이죠. 자, 코사인은요. 2는 상수니까 갖다 놓는 거예요. 2는 갖다 놓고 코사인 1t거든요. s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s입니다. 그러면 분모는 s의 제곱 플러스 1분의 s의 제곱 플러스 1분의 2s 플러스 1이죠. 2s 플러스 1을 내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어떤 회로의 전류가 7 플러스 14.1 사인 오메가 t 시료값입니다. 여러분들 비정연파에서 시료값은 이 시료값의 정의는 뭐다? 각파의 시료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 7은 그 자체 직류 성분은 시료값입니다. 그러면 제곱이죠. 시료값이 제곱. 또 합을 합니다. 14.1은 기본파 건데 얘를 루트 일어나면 얼마예요? 10이겠죠. 그래서 합한 걸 뭐 한다? 루트 씌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149입니다. 루트 149. 약 12점 얼마 되겠죠? 144가 10이니까 그래서 12.2 정도를 우리는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료값의 정의 각파의 시료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 7번입니다. 어떤 전지의 외부의 회로의 저항은 5옴이고 전류가 8이 흐른다. 외부 회로에 5옴 대신 15를 접속하면 전류는 4로 떨어진다. 내부 기전력은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들 얘는 어떻게 보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전원이 있습니다. 요 전원이 있어요. 전원이 있다.
자, 이런 전원이 있는데 말이죠. 여기에다 처음에는 5옴을 연결했답니다. 여기다가 처음에 5옴을 연결했다. 5옴을 연결했더니 8A가 흘렀다는 얘기죠. 또, 그 다음에 5옴 대신에 얼마를 연결했어요? 15옴을 연결했더니 4A로. 당연히 저항이 커지니까 전류는 작아지겠죠. 자, 그 등식을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요 기전력의 내부 저항이 R이라면 두 놈은 직렬이거든요. 기전력 E는요. 내부 저항에다 5 직렬에다가 전류죠. 같다는 얘기죠. 기전력은 R 플러스 얼마로 15였답니다. 그때 4랍니다. 요 등식이 성립되지 않습니까? 자, 일단 등식에서 얘를 약분시키면 얘가 2가 되겠네요. 2R 플러스 2호 10은 R 플러스 15죠. 그럼 이거 이항하면 R이고요. 10을 이항하면 15 마이너스 10은 R은 5가 되네요. 그러면 R이 5이면 여기다 대입하죠. 뭐 5 더하기 5 10에다가 8 더하면 80V입니까? 80V.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등가위로를 그려서 하는 아이디어만 딱 떠올리면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 문제 보죠. 파형률과 파고율 모두 1인 파형.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이러한 표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최대값입니다. 시료값입니다. 평균값이 있으면, 자, 정연파, 부영파, 삼각파, 요 세 개 정도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반이 있다고 그러죠. 전파가 있고, 정연파가 있고, 그놈의 반입니다. 최대값이 모두 1이라면, 시료값, 정연파의 시료값은 루트 2분의 1. 여러분들 머릿속에 얘가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정연파의 시료값은 루트 2분의 1. 평균값은 파이분의 2. 자, 그러면 반이거든요. 반은요, 루트 2분의 1 곱해주면 2분의 1이 됩니다. 얘는 반은요, 파이분의 1이죠. 부영파입니다. 이러한 부영파, 최대값이 1이면요, 평균값, 시료값도 1이고 평균값도 1이죠. 반파는요, 루트 2분의 1이고, 면적은요, 하나 없어지면 2분의 1이죠. 2분의 1에 루트 3분의 1 이런 삼각파까지 있는데요. 어쨌든 이 표 하나는 우리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파형률과 파고율이 모두 1이다. 자, 요 순서에서 높은 쪽입니다. 높은 쪽이지 않습니까? 이건 그 외에는 이제 파형률입니다. 파형률이 있으면, 파고율과 파형률이 있으면 파형률 모두 1이랍니다. 딱 여기에 있네요. 1분의 1, 또 1분의 1. 뭡니까? 부영파죠. 그래서 답은 부영파입니다. 요 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간직해야 될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T형 회로의 사단자 정수로 틀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T형 회로의 사단자는 어떻게 구합니까? 1 플러스에서 4분의 4입니다. 그래서 4분의 4가 A에 해당하고요. T는요, 1 플러스 4분의 4입니다. 물론 1이죠. 그래서 합하면 2가 되는데요. 지금 요 4가 있지 않습니까? 단독으로 있는 4는요, C에 해당하는데 뭐로 갖다 놔야죠?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B는요, 너를 기준해서, 4를 기준해서 얘는 단위가 5이 나와야 되고, 너는요, 5분의 1이죠. 여기는 단위는 없습니다. 자, 얘를 원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4 곱하기 4 플러스 4 곱하기 4 플러스 4 곱하기 4 더하기 4 곱하기 4 더하기 4 곱하기 4 몇 개입니까? 3개죠. 그래서 하나를 약분시키고 나면 1 더하기 1 너는요 12 너는 4분의 1 너는 2가 되죠. 그러면 A는 2 D도요 2가 돼야 되는 이유는 틀렸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회로는 딱 무슨 회로하고 똑같아요? 대칭회로죠. 대칭회로의 조건은 뭐예요? A와 D가 같은 걸 뭐라고 한다? 대칭회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로 봐두시고 가시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마지막 문제 하나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사단장의 로망에서 출력을 개방하니 와 같이 주어졌고 출력을 달라가니 와 같이 주어졌다. ABCD는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들 ABCD 기초방정식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V1은입니다. V1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 한번 이런 걸 한번 보고 가죠. 송전단이면 송전단 전력은 뭐예요? V1, I1이죠. 수전단 전력이라고 하겠습니다. 2차 전력입니다. 1차 전력 P1, V1, I1. 우리는 수전단 P2는요. V2, I2죠. 자, 우리는 앞에 V1, I1은 합니다. 너는 어찌고 저찌고 해서 뭘 해서 V2, I2라고 식을 쓰면 요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A, B, C, D라고 표현해서 얘 계산하는 방법은요. AD 마이너스 BC 하거든요. 여러분들 송전단 전력과 수전단 전력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같으면 좋죠. 같게 하라. 그러면 너는 얼마 해야 돼요? 1이다. 자, 그런 의미를 하나만 좀 보고. 자, V1은입니다. V1은 AV2 플러스 BI2죠. I1은요. CV2 플러스 DI2이죠. 자, 요 식에서입니다. 요 식에서 지금 이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대입하기 위해서 출력측을 개방하니 그랬거든요. 자, 출력측. 요 출력측을 개방했다? 여러분들, 얘가 개방이 되면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0이죠. 얘가 0이라면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0일 때 A를 구할 수 있죠? A는 V2분의 V1입니다. A1은 V2분의 V2가 4입니다. 개방했을 때 조건만 봅니다. V2분의 V1은요, 10이죠. 그러면 3이다. 그런 얘기고요. C를 보죠. C는요, V2분의 V1입니다. V2는 4라고 그랬죠? V2는 4분의 V2분의 I1이죠. 개방했을 때 I1은입니다. 지금 여기가 I1입니다. I1은 2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2분의 1, 0.5를 우리는 C는 얼마다? 0.5다. 그런 얘기입니다. 2분의 1이죠. 자, 그 다음에 B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출력측을 단락하니 그랬지 않습니까? 단락한다는 건 뭐예요? 이걸 쇼트시킨 거죠. 쇼트시키면 얘가 0이 됩니다. 그럼 이제 B는요. I2분의 V1이죠. I2분의 V1입니다. 그래서 B는 I2 2분의 V1 16 얼마입니까? 8이다. 그런 얘기죠. D는요. D는 I2분의 I1이에요. I2는 2라고 그랬고요. I1은 3입니다. 2분의 4, 2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언뜻 보는데 뭐부터 보여요? T가 2죠. T. 그 다음에 C는요, 0.5이고요. B 8, A는 3이 되는 얘를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데요. 보니까 ABCD 파라메타라든가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제대로 들으신 분들은 아, 이런 정도가 출제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낌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도 1, 2차 통합 회로 이론 산학계산 문제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